세계 경제학 필독서 50. 30 로널드 코스의 기업과 시장 그리고 법률. 거래 비용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혁명적인 책. 로널드 해리 코스?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거래 비용 개념을 도입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민간 경제의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코스의 정리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이론으로부터 제도를 개인의 무한한 이기적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신재 도학파가 유래했다. 로널드 코스만큼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도 없다. 그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을 2편이나 발표했다. 하나는 겨우 26에 발표한 기업의 본질 1937이고 다른 하나는 50에 발표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점 1960이다. 그의 논문은 모두 짧으며 수학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경제학의 모든 가설에 거리낌 없이 의문을 제기했으며 경제학이 수학으로 변신하려고 기를 쓰는 현상의 우려를 표했다. 코스는 조지 스티글러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코스의 정리로 유명하다. 이 이론으로 여든이던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 시스템에서 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산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시장이다. 그는 사회적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과세나 보조금 같은 복잡한 공식이나 정치인 또는 판사의 지혜보다는 기업 간이나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코스의 정리는 거래 비용이 0일 때는 협상을 통해 부를 극대화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부의 창출 과정에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코스가 말한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 북부의 광산업체와 원주민 공동체의 타결을 들 수 있다. 그 지역의 본래 소유주인 원주민들은 광산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사용료, 일자리 훈련 기회, 기반 시설을 얻었다. 코스는 경제학에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개인과 기업의 실패는 기존의 법적 정치적 환경 때문이다. 그는 규제와 법원 판결을 거래 비용으로 간주했고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 잠재력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러한 거래 비용을 규명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코스가 전 생애에 걸쳐 내놓은 연구의 일관된 주제도 바로 이 거래 비용이다. 코스는 좌우 어느 진영으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특정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나 이러한 코스의 이론은 1980년대에 일어난 규제 완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환경 정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코스의 생각과 이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1988년에 출간된 기업과 시장 그리고 법률이다. 이 책에는 코스의 가장 중요한 논문과 그 논문에 대한 코스 자신의 고찰이 담겨 있으며 코스의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간결한 문체와 강력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경제학자의 글이라기보다는 어쩌다 경제활동에 주목하게 된 철학자의 글에 더 가깝다. 시장의 목적은 무엇일까? 코스는 시장이 교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교환 거래의 실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국왕의 승낙을 받은 사람만이 시장을 세우거나 장을 열 수 있었다. 단, 장터의 안전을 위한 경비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안전이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 유지된다. 하지만 물건을 안전하게 사고 파는 데는 거래 비용이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조직된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코스는 완전 시장이나 그에 가까운 시장과 완전 경쟁에는 엄격하고 촘촘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늘어나면 불완전 경쟁이 나타난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규제는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되며 거래 비용의 절감이야말로 시장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 코스의 생각이다. 애덤 스미스는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을 좁히는 것이 판매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했지만 코스는 시장을 확대하는 규제도 판매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았다.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운영되는 시장에 물건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격 메커니즘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물건이 그 즉시 적정한 가격에 판매되거나 구매될 때 사람들이 섬처럼 작은 계획 사회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코스가 보기에 기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보는 기업은 단순히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조직일 뿐이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해 생산할 제품과 수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코스에 따르면 기업의 뚜렷한 특징은 가격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업이 시장 자체와 시장의 끊임없는 가격 발견 및 가격 책정 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항상 비용이 든다. 이론적으로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개인이나 기업가를 통해 생산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개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보다 거래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조직 기업이 발생한다. 코스는 기업이 존재하는 1차적 이유가 사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어떤 기업의 거래 비용을 파악하면 그 기업이 직원 수 측면에서 얼마나 큰 규모로 성장할지 손쉽게 가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자체 생산으로도 비용과 시간을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생산을 공개 시장에 맡긴다고 한다. 오늘날의 기술 대기업이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막대한 시가총액과 엄청난 사용자와 고객에 비해 직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을 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21세기에 들어서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코스의 질문은 한층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기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세분화되어 있으며 기술 덕분에 거래 비용이 낮거나 0에 가까운 공개 시장에서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은 무엇인가? 코스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가 외부 효과라고도 부른 사회적 비용에 대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공장의 매연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공동체에 손상된 건강에 대해 간접적인 배상금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웃한 교회에 매연을 뿜어대는 공장과 같이 타인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의 행위로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정의했다. 경제학의 통념은 기업의 소유주에게 매연 때문에 발생한 주민의 건강 문제를 책임지게 하거나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바로 옆에 이 같은 유형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고도 본다. 코스가 보기에 이 같은 방식의 사회적 비용 처리에 문제가 있다. 공장이 지역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잘못된 가정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장 주변의 주거 지역이 공장 소유주에게, 더 나아가 사회 자체에 해를 끼친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어쨌든 공장이 필요한 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매연만큼 유해한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딘가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 중인 사회에 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산이나 재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코스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큼 반사회적인 행위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기차역 주변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소음과 그을음, 진동을 감수해야 한다. 공항 근처에 집을 산 사람이 소음에 항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코스는 하나의 예를 소개한다. 사탕 공장의 소음과 진동이 이웃한 병원의 진료에 영향을 끼친다면 사탕 공장은 폐업해야 할까? 그래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실력과 사탕 공장의 생산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사회에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코스는 경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피구를 비판한다. 정부 소유의 기업, 법률, 제도는 대부분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만 정부 스스로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코스는 일반적으로 규제와 법원의 판결이 국가의 생산 능력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며 법원은 판결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코스가 보기에 법원의 판결은 땅콩을 깨는 망치와도 같다. 기업, 개인, 조직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자원의 가치를 적절하게 매길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 소송은 높은 거래 비용을 유발하고 그 결과 경제 생산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일 경우에는 정부가 그에 앞서 재산권을 명확히 규정할 책임이 있다. 협상과 입찰의 중요성. 사회적 비용은 생산에 유해한 부산물일 뿐만 아니라 실직과 임금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이기도 하다. 조세제도가 너무도 완벽하고 판사가 지극히 현명해 비용과 편익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보다는 개별 기업과 그 기업의 생산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이나 공동체가 각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부나 법의 테두리 밖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같은 합의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마련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나 나라 전체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1959년 코스는 법률경제 전문 학술지 법 경제학 저널에 연방통신위원회라는 논문을 실었다.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이 논문은 정부 산하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간주하는 기업이나 조직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관행을 주제로 삼았다. 코스는 그 과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기업에 주파수를 판매해야 한다는 코스의 주장은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가와 방송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거나 조롱했다. 프리드먼조차도 그의 일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처럼 확고한 이권은 1990년대에야 꺾였고 오늘날에는 경쟁 입찰이 주파수 할당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코스가 농담 삼아 한 말이 있다. 남은 생애에 필요한 소득을 모두 벌어들일 정도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지닌 경제학자만이 제안이나 전망을 통해 연간 1억 달러가 소모되는 정부 사업을 일주일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널드 코스 더 알아보기. 1910년 영국 런던 근교에서 전신 기사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다리가 약했던 관계로 보행 보조 장치를 착용해야 했고 늦된 아이들을 위한 현지 학교에 입학했지만 뛰어난 머리 덕분에 인류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입학 후 해외 유학 장학금을 받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기 기업과 공장을 찾아다니며 그 조직이 어떤 이유로 탄생했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연구했다. 대학 졸업 후 스코틀랜드, 리버풀, 런던 등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정부의 통계 분석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영국 우체국 등을 비롯한 공공기업과 방송 규제를 연구했다. 40대 때 미국으로 이주해 버지니아 대학교에 재직했다. 강의가 없을 때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 대해 연구했다. 1964년에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2013년 세상을 떠났다. 이상은 로널드 코스의 기업과 시장 그리고 법률이었습니다.